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심사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긴 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어려 보여도 HLB는 우리는 할 수가 있어. 네, 오늘자 윤재 초이스 HLB 그룹주를 들고 와봤습니다. 제목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HLB가 바이오주의 구원투수가 될까? FDA 임상실사 통과 소식에 그룹주 모두 급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을 위축시켰던 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 무용하다라는 내용을 펼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반면에 HLB 그룹주만큼은 시세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HLB의 간암신약이 FDA 임상실험 현장 실사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허가가 가시권에 재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룹주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HLB 제약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역시 29.96%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HLB,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HLB 파나진,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까지 일제히 그룹주 모두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했었던 주가 흐름을 견뎌낸 주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5월 16일에 HLB의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길게 단 채 주가가 확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FDA에서 리보세라니 품목 허가 발표가 임박되었고 우리는 상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윗꼬리를 길게 단 채 음봉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충격적으로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장 하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5월 17일 HLB 그룹 8개 상장사 모두가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FDA 승인 결국 불발되었다. 시총이 하루 만에 4조 원이 증발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5월 23일의 주가는 그런데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인데요.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그룹사에서 바이오 포럼을 통해서 개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DA에 미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HLB 그룹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갈 곳이 멀었다라는 점은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7월 2일에는 다시 한번 HLB 그룹주가 빨간불을 켰는데요. HLB 그룹이 AI 신약 개발 기업인 아론티어에 50억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미국에서 FDA 추가 보완 제출 서류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그룹주는 전체적으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내용이 나왔던 게 미국의 FDA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CRL의 원인이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합 공정 문제가 없이 이제는 보완이 되었다라는 문제였는데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7월 11일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놨더니 또 한 번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FDA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허가 재심사 신청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당시에 뉴스 기사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 리보세라니 미국의 FDA 허가 재신청 일정이 오락가락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 반드시 반박 기사라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까지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좀 주주분들이 힘들게 했었는데 9월 19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달 20일쯤에는 FDA에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재허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주가는 쭉 밀렸고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10월 10일 FDA HLB 간암 신약 심사 클래스 두 번째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클래스 1로 분류가 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만 걸립니다. 그런데 클래스 2로 분류 시에는 6개월간의 허가 기간이 좀 연장이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어느 정도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클래스 1이길 바랬던 분들은 좀 실망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주가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기둥을 뽑아낸 데에는 결국에 현장 실사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제는 최대 관문인 CMC 평가만이 남았다라는 기사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HLB그룹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만 9천 원대 부분부터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크게 올랐지만 10만 원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HLB그룹주 다시 한번 반격의 서막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신 주주분들 오늘의 주가 흐름은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에서 HLB그룹주가 구원투수가 될 것인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코스닥이 음종환하는 게 아니겠지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네네. 결국에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가 물론 수관에서 3% 네. 더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 월요일 시장을 좀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코스피 다 좋은 모습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은 오늘 좀 앵커님 말씀처럼 중간에 약간 좀 변동성이 심했지만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진짜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오늘 또 한번 좋아진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 말미 때도 또 오늘 초이스 부분에서 전략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틀 전 기준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신용 잔고 물량이 현재 지금 17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내일 좀 바뀌겠지만 한데 대부분 시장의 거의 대부분 바닥권쯤에서의 신용 잔고 물량이 17조 원에서 17.5조 원 정도 그 정도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그 잔고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V자 반등, 큰 반등 나오기는 조금 더 미국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다른 밸류와 포함해서 바닥 부분은 한번 중요한 바닥은 확인해 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좋은 쪽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잡았으니 이제 상단으로도 얼마나 열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초이스가 오늘 난 괜찮아를 부르면서 출발을 해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은 난 안 괜찮아 라고 외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에 좀 올랐을 때 같이 따라 타셨다가 좀 후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주주분들이라면 너무 괴로워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이겨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봤는데 HLB 그룹주가 오늘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앵커님 정리해 준 것처럼 특히 이제 10월 10일 날 그때 이제 HLB 지금 병역요법화로 인한 이 부분인 지금 리버스 나립 이게 이제 클래스 2가 돼버리면서 다 클래스 1을 다 기대했던 부분들 단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CRL을 또 FDA가 요구를 했지만 클래스 1 되기를 좀 2차적인 부분에서 기대했는데 그게 또 안 나오다 보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신청일이 9월 말이었었으니까 클래스 2로 한다면 다시 한번 또 6개월 후인 3월 20일까지도 기다려야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하락 나오면서 또 아쉬운 모습이었죠. 또한 지금 10월 중순부터 11월 최근까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다 같이 또 어려운 모습 보이면서 HLB와 관련 종목들도 다 뭐 대부분 이제 HLB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들은 5월달, 6월달, 7월 초 이 당시 때 형성되었던 저점에 다시 한번 오면서 좀 어려운 모습. 어떻게 본다면 HLB 관련된 종목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이번 주에도 다시 또 이전 저점을 5월달, 6월 저점을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쉽거나 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늘 시장을 아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강한 좋은 모습 나오면서 급반등 나왔고요. 특히나 오늘 최근 한 4개월, 3개월에 쌓였던 그런 매물들을 대부분 그룹주들이 다 뚫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 마감한 종목도 있고요. 또한 HLB처럼 물론 상한가 했다가 좀 밀렸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도 또한 이번 주 내내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FDA 허가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단기에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HLB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뭐 10월 달이나 최근에 이때 조금 바닥권이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매도하는 부분들을 좀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이미 뭐 7, 8, 9월 달에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조금 손실 난 상황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더 당장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늘 상승했던 각 종목들의 오늘 상승했던 종목의 고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마감 기준.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는 HLB를 본다면 오늘 종가는 78,100원이겠죠. 이 가격대 근처 부분에서 지키지 못하고 더 눌린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 또 이슈를 기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너무나 희망적인 내용들만 갖추면서 마냥 보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건너가야 할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이렇게 그룹주 차원에서 전반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클래스2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를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는데 HLB 그룹주와 다르게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알테오젠과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게 되면 HLB는 좀 빠지는 경향이고요. HLB가 급등을 하면 보통 그렇게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정확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HLB가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 알테오젠은 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10월 또 초부터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 채권의 10년물 금리, 이 금리가 9월 말 3.6에서부터 지금 거의 4.4까지 한 달 반 만에 거의 0.8%가 오르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투심이 좀 꺾인 부분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각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매크로 환경, 항상 제약바이오는 이제 시중에 항상 돈을 유치를 해서 뭐 그게
이제 CB든 BW든 다른 투자가 됐든 항상 자금을 유치해서 그 유치된 자금 가지고 또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중 금리의 방향성과 연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채권 10년물 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에 자금 조달 관련한 그런 리스크 이 부분으로 좀 빠진 부분도 있었고 지금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10월 달 CPI와 PPI 발표한 이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된 부분 이 부분까지 다 우리가 안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최근에 나왔죠. 12월 달에 이제 올해 말에 FOMC가 또 일정이 하나 더 있는데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사실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되어야 지금 급등했던 채권 10년물 금리도 또 인하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파월 의장이 또 한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다시 투심이 단기에 꺾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신규로 자신감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좀 제한되어 있는 단기 그런 최근의 심리인데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만 투자하는 수급에서도 HLB가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만 투자하는 수급이 또 한 곳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이게 시장에 신규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HLB가 상승을 하든 삼전 상승하든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로도 매력도가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시장에 우호적인 수급들이 유입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이 크게 상승하면 수급 블랙홀을 야기시키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에서 수급이 빠지는 그쵸. 그런 모습이 오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꺾이면서 부분이 HLB를 몰렸던 단기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배터리, 전기차 본다면 대형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자동차는 뭐 현대차, 기아차도 됐든 또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SK이노베이션, LG엔솔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대형 종목들과 함께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또 소부장 기업들을 보면 다 그 대형 기업들과 다 1차 벤더, 2차 벤더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형주가 하나 크게 상승하든 빠지든 움직인다면 그런 움직임과 이슈 하나 때문에 다른 소부장 기업들도 다 같이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동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 국내 시장이 수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뭐가 하나 오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HLB의 오늘 같은 상승이 다른 종목의 억울한 그런 내용은 사실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뺀다 한다면 그런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런 반도체 2차 전지하고는 달라요. 각 개별 기업들이 다 다른 각자의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뭐 리아켄바이오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예를 들면 뭐 예시지만 리아켄바이오가 잘했다고 해서 뭐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인 뭐 삼바나 ST팜이나 바이넥스가 호재를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다 각자가 개별 플레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어떻게 보면 개별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 본다면 오늘 수급적인 단기 이슈 때문에 HLB가 그룹주가 급등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빠졌다? 근데 뭐 알테오젠이든 리가켄바이오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뭐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뭐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은 HLB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한다면 이렇게 빠졌을 때가 우리가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로 본다면 그렇게 모아갈 수도 있는 기회로 보는 것도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할 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좀 어드바이스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수급적인 이슈도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된 게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당시에 이 장관 임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분이 소식이 나왔을 때도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위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임명이 되고 나다 보니까 우리 CDMO 기업들이라던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좀 입장이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저도 사실 많이 고민하던 부분이라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물론 그런 이제 그런 분을 임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전반적으로 본다면 미국 기업들이 다 좀 힘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인들이 특히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더 저렴한 값에 좋은 약을 처방받는 게 더 목표지 않습니까? 본다면 그런 큰 골자 바뀌지 않은 골자가 뭐냐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그런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나 부분들이 더욱더 싼 값에 제조가 되고 그것들이 미국인들에게 더욱더 나은 그런 제약 이제 위생 환경이나 그런 의료 인프라 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골자인데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한다면 미국 내에서 과연 어떤 미국에 있는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좋은 치료제를 또 만들고 할 때에 아무래도 제조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아무래도 더욱더 싼 값에 의약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그런 굴지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CDMO 기업들이 뭐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CDMO 기업 중에서 물론 점유율은 스위스에 있는 론자가 1위 기업이지만 생산 능력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압도적이고 또 송도의 육공장도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또한 지금 중소형 CDMO 쪽에서도 뭐 ST팜이나 바이넥스가 조금씩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말 큰 골자로 본다면 우리 국내 CDMO 기업들이 피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 2010년 초반과 2015년 그리고 2010년대 후반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씩 부흥했었던 그런 어떻게 본다면 이제 파도죠. 웨이브. 성장의 파도가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를 거치면서 지금 세 번째 웨이브로 보고 있는데 앞선 2010년대 때에 성공했던 웨이브하고는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예전에는 오로지 어떤 기업들 한 가지, 두 가지 기업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라이센스 아웃이 철회되면서 또 아픔을 겪었던 이슈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더욱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에다가도 손을 내밀고 협력을 시사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이제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예전 10년 전, 15년 전, 그리고 5년 전 이럴 때의 제약바이오 환경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빠지든 오르든 물론 빠지면 좋겠지만 상관없이 금리 여부 상관없고 또 미국의 그런 정책에 대한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힘찬 로드맵 여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K바이오도 여러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의 정책과 또한 최근 금리에 요동치는 부분들 이 부분과 국내 제약바이오의 큰 흐름은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단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매력적인 종목들은 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이게 저의 좀 결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좀 오늘같이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옥석 가리기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제 초이스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대표님의 종목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LNG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쪽을 들고 오셨는데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 좀 밀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맞습니다. 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어떤 쪽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사실 잘 예측이 안 가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다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 쪽일까요? 네,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좀 최근에 급등을 해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섹터 관련해서 부담이 있는 재건 종목인 SY스텔텍을 조금 비초이스로 가지고 왔고요. 네. 저희 초이스로는 동성화인텍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대 반등 보여줬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지금 어떤 구간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차트를 지금 올해 상승 시작했던 7월 달부터로 좀 확대해서 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대를 했는데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장대 양봉 거의 상한가 나오면서 힘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되게 이렇게 상한가 나온 다음에 오늘같이 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짧고 좀 이렇게 봉이 얇은 이런 봉 출현도 자주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또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목적도 당장 바로 오늘 시간 외나 내일 아침에 팔아야 한다. 이런 또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와의 지금 이 멘트들을 앞으로 멘트들을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재건 종목에서 이 종목이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데크 플레이트를 만들고 설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트럼프가 재건 쪽 관련해서 우호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서 부합하면서 특히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도 이 종목들을 잘 또 공략을 해서 기분 좋은 결과를 좀 냈던 최근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종목을 왜 비초에서 가져왔냐 한다면 지금 단기에 큰 상승 보인 것도 있었고요. 재건 종목들이 물론 최근에 지금 젤렌스키도 얘기도 하고 트럼프 얘기도 하면서 좋은 내용 무르익고 있지만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 타이밍 시그널이 오늘 다른 종목들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한 번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 그런 관점이고 또 아래를 보시면 지금 제 위는 차트지만 아래에는 이 막대 그래프는 하루하루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봤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이전 고점이었던 6,5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상한가 나왔지만 이 상한가 봤을 때 이 거래량이 터진 게 크진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10월 달 중순에 있었던 거래량 그리고 11월 초에 있었던 거래량보다도 더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본다면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 냈으니까 파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고자 하는 수급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잘 들어보신다면 보유하신 관점이에요. 만약에 단기 이번 주 내에 제가 선을 그어놨던 8,000원 이 값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익절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져서 한 7,700원까지 더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주 중에 내일부터 해서 8,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더 상승한다 한다면 그때는 더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단기에 빠져나와서 8,500원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예를 든다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300원 단위 또는 좀 이게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500원 단위를 해서 300원이나 5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4분의 1, 3분의 1씩 물량을 정리하면서 상승할 때의 입절을 좀 실현하시는 부분들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점까지 살펴주셨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들고 오셨는데요. 네. 조선기자재 종목 그리고 조선주도 많은데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5%대 반등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네. 12,19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이실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저도 크게 두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일하고 있는 조선 쪽 LNG 쪽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차트적인 맥점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 본다면 일단 종목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 이 종목이 이제 LNG 선박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 우리가 이제 LNG를 이제 배로 운반선 수송할 때 LNG가 기체 상태의 LNG를 액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에 운반하는데 이게 영하 162도라는 엄청나게 낮은 그런 온도로 액화시켜서 운송을 합니다. 그때에 이 본행제, 초저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본행제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동성화인텍이 본행제에서 세계 1위인데요. 왜 그러면 뜬금없이 LNG 본행제를 얘기를 하느냐 한다면 LNG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원래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다 LNG 운반선에서 정말로 최고의 실력 갖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 하면서 미국 제조업 다시 한번 부흥시키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제조업에서 쓰이는 부분이 한다면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원도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 말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본적인 우리가 화석 연료 그리고 더 나아가 석유 포함해서 우리가 원전, 값싸고 효율 좋은 원전 더 나아가서 LNG 이런 에너지원들을 더욱더 장려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LNG 쪽을 수출이든 수입이든 더욱더 활발하게 할 전망인데 한다면 LNG를 수입이든 수출이든 운송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LNG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죠. 뭐 비행기로는 하기 어렵고요. 되게 이제 지상이든 지하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한다거나 또는 LNG 운반선 통해서 배로 운송하는데 뭐 대서양이나 이렇게 태평양을 횡단할 때 그런 엄청나게 그 먼 거리를 해양 그런 대륙 아래에 있는 바다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라인 설치하기에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되게 LNG 운반선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서부든 남부든 동부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항구에서 LNG 터미널을 더욱더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정책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하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나아간다면 당연히 같이 탑재가 되는 LNG 그 본행제 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동성 와인텍은 세계 1위다.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차트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종가가 12,190원입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올 한 해에 매우 중요한 라인 선 하나를 그어볼게요. 그 선은 바로 11,750원이라는 이 파란색 선입니다. 보면 올해 4월, 6월, 7월 또 그리고 8월 내내 이 파란색 선 이평선을 이 가격대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 나왔었죠. 하지만 9월 달 초에 이 사연을 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오히려 9월 말, 10월 중순, 11월 내내 오히려 그 선이 이제는 저항 라인 되면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라인을 11월 초에 한번 뚫다가 밀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뚫었거든요. 한 번 뚫는 것도 좋지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저항 라인을 두 번째 뚫는다 한다면 더욱더 돌파하는 거에 그런 신뢰도가 높은 라인인데 그 시그널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 차트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동성 와인텍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모멘텀도 좋고요. 이 종목 차트상의 위치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동성 와인텍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동성 와인텍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은데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 구간에 제가 상담 코너를 한 가지를 더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확실히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ENCL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손실을 줄여서 청산을 하고 싶은데 대응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ENCL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 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ENCL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크게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서 고민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만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그런 반등에서 선두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이냐, 이 부분은 조금 좀 의문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투자하신 따사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 첨단 CDMO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줄기세포 이쪽 관련해서 엮여져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사실 줄기세포 쪽 관련해서 그렇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뭔가 새로운 또 이벤트를 창출하고 어떤 M&A 시장에서 기업들을 M&A 인수합병하면서 뭔가를 크게 이슈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또 국내든 해외 쪽이든 그런 이제 줄기세포 관련한 기업들에서 어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그런 좀 이벤트도 좀 많이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빅파마 시장에서 큰 돈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어떤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테마의 중심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ENCL이 물론 상장한 다음에 8월달, 9월 초까지는 좋은 모습 보였지만 내내 사실 어떻게 본다면 9월, 10월에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효과도 누리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인 관문으로 먼저 차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현재 반등이 더 나와서 17,000원, 17,500원 이 정도로 올라온다 한다면 지금 10월 달 초의 저점과 또 11월 달 초 중순의 저점이었던 그 저항 라인에 오게 되고, 마침 1, 2 정도 후가 된다면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 내려오는 저항선에도 맞닿는 그 부분이 17,000원 라인 그 초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서 그걸 기대하면서 보유는 하겠지만 17,000원 그 언저리 부분, 이 부분을 시원스럽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2차적으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만약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만간 반등 시원하게 나오는데 ENCL 같은 경우는 또 지지부진한다거나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가격을 못 뚫는다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너무 힘들더라도 정리하면서 그 절반 물량이라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장에 중심되는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ENCL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걸 제안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참 잘 반등이 나와서 이 17,000원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해준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2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18,000원, 2만 원 사이 부분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또다시 질문 한번 해주시면 한번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그래도 줄기세포 관련한 부분들이 내년 1분기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때 국내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 개정안 이 시행 여부가 내년 1분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 남은 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17,000원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위에서 움직인다 한다면 1분기에 나올 걸 전망되고 있는 그 첨생법 관련한 부분도 한번 기사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내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희망을 갖고 상담 내용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으로 그래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환님의 종목이고요. HL 만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 정말 잘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HL 만도가 평단가 부근까지 왔는데요.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평단가가 42,500원이고요. 오늘 종가랑 거의 차이 없이 마감을 보여줬는데 10% 비중이시고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만큼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이쯤 만족하고 나와야 될지, 일단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 기아의 낙수 효과가 상당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H7만두는 오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10월과 11월 초까지 이 시장이 기대했던 H7만두의 급등이 드디어 오늘 나온 거예요. 거의 V자 반등이거든요, 지금. 네네. 오늘 나온 것이고, 사실 저도 H7만두를 좋게 보면서 10월달 초부터 해서 분명히 이 기업이 예전에는 현대기아차 납품 비중이 컸지만 점점 더 중국향 기업들과 북미 쪽 기업들 다각도로 매출처를
확장시키는 부분들, 또 인도에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HL 반도 같이 이렇게 옛날 현대기아차에 몰렸던 부분들을 잘 배분하면서 꼭 현기차가 아니더라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참 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최근 또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큰 트렌드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거의 뭐 ADSA에서 거의 뭐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다양한 또 오해, 그리고 3분기에 쌓였던 여러 가지 개발비 관련한 그런 부담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6월 5일 날 5만 원 찍다가 밀렸던 아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주가는 이제 오늘 좀 큰 양봉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로 올랐지만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이제부터 더욱더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이 종목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지금 매수가가 42,500원. 홍덕화님께서는요, HL만도 물론 이게 주식이니까 아무리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는 또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면 단기간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번 사이클 때는요, 6월의 고점이었던 5만 원 라인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목표로 보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상방으로 좀 길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자동차 부품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 분위기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자동차 부품주 오늘 그리고 현대기아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네. 혹시 탑픽 종목 한 가지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내내 계속적으로 네. 탑픽 한 종목까지는 조금 그렇긴 네. 한데, 내내 지금도 아이디어는 자율주행하고 엮여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자율주행에서 현대차 기아차와 정말로 잘 엮여있는 기업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현대기아차 이미 인도 쪽 IPO 성공했지 않습니까? 인도 쪽에서도 더욱더 잘 현기차와 협력을 해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본다면 어떻게 기업은 두 가지겠네요. 현대 오토에버 당연히 봐야 되는 기업이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당연히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또 두 번째 아이디어에서 현기차가 인도 쪽 이제 현기차가 성장했는데, 저는 인도 시장에서의 자동차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보고 있거든요. 정말 기대감이 큰 그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차 그룹이 더욱더 큰 활약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본다면 뭐 SL, PHA 이런 기업들, 서현 이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저가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자, 인도 시장의 자동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들, 이런 큰 그림에서 현대차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 이런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는 분들이 한다면 PHA, SL, 서현 이화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방금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이 눈에 보이네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좀 긍정적인 좀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되진 못했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김계식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 PSK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400원에 15%.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좀 밀림의 강도가 상당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반도체 종목들의 사이클은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4월 달에 한 번, 또 6월 달에 한 번, 마지막으로 9월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점점 더 안 좋은 내용들 나오면서 다시 동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상승한 것보다는 지난 금요일 나왔던 자사주 매입과 3조 원 소각 2월까지 하는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오른 건데, 이거는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일회성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140조 원 정도의 현금이 삼성전자가 있지만 거기서 10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제조업 기업이 사실 이게 시설 투자에 투자해야지 주식 사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간의 규약 처방이기 때문에 네. 길게 이어질 수 있는 호재는 저는 보진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좀 두려움이 좀 쌓여 있다 부분인데, 오늘 특히나 또 지금 김계신님께서 의뢰하신 PSK홀딩스뿐만 아니라 이 종목 외에도 HBM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환미반도체 같은 경우나 또는 지금 이오테크닉스, 뭐 테크윈 이런 기업들 다 같이 오늘 좀 많이 안 좋은 모습 네. 보였거든요. 이거는 지금
주말 사이에도 나온 또 불거진 내용인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HBM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물론 이 내용이 9월, 10월에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회자되면서 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오늘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 SK하이닉스든 다른 또 HBM 소부장 기업들이든 여기에 또 있는 수급들이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 쪽으로 가면서 또 수급에 대한 피해도 소부장 기업들이 봤던 이중고를 겪었던 오늘 좀 흐름이었습니다. 아쉽게 또 주가가 화면 보시면 PSK홀딩스가 8월과 9월에 보였던 이 저가 라인까지도 또다시 밀리면서 더 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이런 지금 특히 김계식님처럼 58,000원대 매수하신 분이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을 매도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한 이미 너무나 악재성 이슈들이 많이 지금 맞아버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가 더욱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기업이 뭐 HM을 만들 수 있다. 저 이 부분은 크게 보진 않고 있고 또 중국의 또 제재가 미국의 제재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이슈고 이미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하루 아쉬운 모습이지만 좀 더 뭐 11월, 12월, 1월까지 보면서 한 번 더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지금은 맞다. 지금은 인내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기업이 전 지금 비중 추가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좀 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을 보자는 관점인데 이 종목 아시겠지만 HBM 수요는 내년에도 크게 폭증할 수 있는 수요가 전망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기업에 모두 다 HBM을 만들 때 필요한 리플로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그런 기업을 물론 지금 주가는 아쉽지만 매도하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바닥 잘 확인해 준 다음에 의미 있는 반등 보여줄 때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을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면 오히려 지금 비중 15%지만 5% 정도의 비중은 조금 더 담을 수 있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저항 라인 4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을 먼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PSK홀딩스도 그런데 반도체 장비단이고요. 사실 다음 종목은 아니고 다다음 종목으로 채택해 드리려고 한 건데 테크윙을 목표가만 한번 저희 받아볼게요. 왜냐면 같은 장비 섹터이기 때문에 5만 100원에 지금 들고 계시고 15% 비중이신데 네네. 같은 장비단 이 종목 목표가 어느 정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테크윙도 사실 보면 이게 HBM을 만드는 3사 기업들의 후공정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큐브 프로브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올 하반기 때 연말에 납품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는 종목인데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뭐 단기에는 잠깐 지금 보시면 3만 원대의 저점 부분과 3만 5천 원 라인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를 본다면 저는 좀 단기보다는 이 종목도 HBM 성장에 따라서 좀 길게 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로 본다면 저는 지금 5만 5천 원 라인 이 부분까지는 저는 이런 시장의 오해만 풀린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5만 5천까지는 1차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테크윈까지 살펴드렸고요. 반도체 종목들로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전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 종목 중에 하나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K하이닉스 들어갔습니다. 네, SK하이닉스시고 평단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단가랑 비중 함께 알려주시죠. 예, 비중은 30%고요. 네. 오늘 지금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17만 1,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신규 매수하셨어요. 17만 1,0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시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 전망이 제일 궁금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망 한번 여쭤보고요. 잠시 뒤에 추가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이닉스 신규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평단가가 17만 원대라고 하셔서 오늘이신가 했더니 딱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값에시면 상당히 잘 매수하신 거고요. 이 종목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D램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HBM 쪽에서 거의 뭐 세계 선두를 잡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지금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에 들어가는 HBM3E
12단짜리 홀로 지금 양산에서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퀄테스트 통과 실패했는데 SK 하이닉스만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트럼프가 이 SK 하이닉스 최근에 빠진 이유는 두 가지죠.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결국 11월, 12월 내에 엔비디아양 퀄테스트 통과하면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꺾이는 거 아니겠느냐, 파일을 갉아먹는 거 아니겠느냐 우려감이 있지만 저는 그게 크게 보진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HBM 시장 자체가 더 큰 성장하기 때문에 크게 보진 않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을 더욱더 장려하지 않겠냐 하겠지만 기술력 차이에서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SK 하이닉스의 HBM 글로벌 지배력에 대한 위치는 더욱더 공고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노이즈를 저는 지금 전화 연결하신 분께서 잘 이용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17만 원 가격대로 한다면 단기 흔들림이 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상반기를 한다면 좀 길 수겠지만 내년 뭐 3, 4월까지 본다 한다면 저는 이 종목 이전 고점이었던 24만 원 라인 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뚝심 있게 보유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매수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되셨을까요? 예. 안심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라도 추가 질문 있으세요? 예,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반도체 종목들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제가 시장 얘기를 한 두 가지 얘기한 다음에 섹터 얘기를 두 가지 또 할게요. 시장 먼저 말씀드린다 한다면 지금 신용 잔고가 이틀 전 기준이겠죠. 17조 5천억이라서 제가 한 20년 동안 자산시장에서 이게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면 신용 잔고가 17조에서 11조 5천억 정도, 지금 밴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밴드를 한다면 거의 시장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클라이막스는 거의 지금 통과하는 중이다. 그런 부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고요. 물론 지금 당장 V자 반등 나오기에는 조금 더 매크로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좀 자신감 있게, 당장 중장기 매매는 좀 어렵겠지만 단기 수익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해보자, 그런 측면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아직도 물론 아쉽지만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신규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이러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이게 단기나 수익 위주로 당장은 플레이하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 반도체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번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새벽이죠. 21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아마 실적 발표는 이번에도 잘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인 블랙웰, 그레이터 블랙웰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말하는 신제품 나왔던 것에 앞으로 향후 전망되고 있는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이때의 AI GPU 관련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전망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21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당장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빠져 있지만 당장 성급하게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지양하고요. 오히려 이번 목요일 날 정규장 때 우리나라 시장 이때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채권 10년물 금리가 미국이 많이 급등한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최근에 조만간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 관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 4.4 이하로 내려온다면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똘똘한 기업들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저가 매수로 미리 매집을 할 그런 기회로 보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주도 섹터별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 조언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